저희가 밥을 먹고 후평동에 왔습니다. 네. 후평동 어딘가요? 지금 후평동 주공 4단지 앞에 와 있어요. 네. 이 후평동 주공 4단지 하면 정말 요새 영향력이 장난 아니었던 단지 중에 하나죠. 아, 그래요? 네네. 어떤 영향력이요? 작년 9월에 여기 단지가 난리가 났었어요. 한 달에만 40건이 거래가 됐거든요. 원래 이 한 단지가 1년에 거래되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런 아파트 단지가. 네. 게다가 재건축 이슈가 있었냐?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한 달 새에 건수가 확 날라간 거죠. 얘가 의미 있는 거는 춘천에서 의미 있는 건 공시지가 1억 이하 투자의 선두주자. 그리고 가장 많은 거래량과 가장 많은 투자자들이 들어간. 왜냐면 주공 4단지 자체가 세대수가 커요. 근데 이렇게 얘가 처음에 들어오게 된 이유가 지금 여기에는 지금 화면에 안 보이는데 저쪽에 보면 우미린이랑 더샵이라던가 네. 일성투루엘이 있거든요. 걔네들이 이제 새 아파트가 주변에 들어서면서 기대감이 생긴 거죠. 이제 이 주변이 일대가 개발이 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이제 5층, 지금 보면 5층이라고 보이죠? 낮은 게. 네. 5층 저층에 이런 오래된 주공 아파트들이 이제 재건축이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도 진행된 건 없고 여기 현수막에 보이는 것처럼 안전진단 실시. 아, 예정이구나. 네, 안전진단도 이제 실시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건축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사실 제가 작년에 얘네들을 갑자기 9월달에 이렇게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았고 여기 일대 이제 부동산 사장님들도 저한테 이제 소식을 여쭤볼 때 여기 이거 이렇게 거래가 빵 터졌는데 왜 그런 거야? 왜 이래? 막 다들 저한테 물어보셨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물어볼 때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요새 공시지가 1억 이하 단지가 좀 투자가 유행해서 아마 많이 들어가신 것 같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추천을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하긴 했는데 그 이후에도 꾸준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얘가 지금 가격이 거의 2배가 됐어요. 근데도 얘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요 저층 주변에 주공 5단지, 뭐 7단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그 주변에 이제 공시지가 1억 이하 저층 단지로. 근데 얘네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공시지가 1억 이하라는 메리트. 그리고 주변에 신축들이 들어와서 주변에 이제 인프라가 좀 좋아지고 주변에 일대가 개발될 수 있다는 기대감 이외에는 뭔가 진행되고 확정된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공시지가 1억 이하 이슈가 빠진다고 한다면 과연 얘네들이 지금처럼 좋은 이 기운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사실 저는 회의적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실수요가 받쳐주면서 공시지가 1억 이하인 단지들이 조금 더 낫지 않냐라고 해가지고 사실 저는 좀 다른 곳을 더 추천했어요. 아, 그럼 여기는 실수요는 탄탄하지 않다? 아니 실수요는 없진 않죠. 다 빈집은 아니잖아요. 다 공실은 아니잖아요. 있지만 공시지가 1억 이하가 아니라고 했을 때 지금 매매가가 이만큼 올랐고 전세가나 이런 건 낮아요. 그럼 이 갭이 많이 벌어져 있는데 그 다음에 내 물건을 받아줄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야. 물론 실수요자가 그럼 다음 실수요자가 여기 아파트에 매매가 높아진 걸 가지고 이 갭을 생각해가지고 들어갈 거냐. 근데 지방은 아시다시피 땅이 많아요. 땅이 많아서 새로 개발되는 데가 많아. 그러니까 그쪽으로 수요가 이동하고 요새 또 전세자금 대출이 잘 되기 때문에 웬만큼 좀 대출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람들, 수요가 우리가 탄탄하다라고 부르는 사람들, 약간 소득 수준이 있는 사람들은 선호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 안에서 이 가격대에 움직여야 될 사람들은 여기에 수요가 있는 건 확실해요. 수요가 없는 건 아니지. 공실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투자자 개념으로 봤을 때 이만큼 높아진 매매가를 감당하면서 이거의 가치를 보고 실수요자로 들어올 내 물건을 받아줄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투자가 한 바퀴 돌아서 다음에 또 공시지가 1억 이하 지속돼서 다음 팀 들어오고 다음 팀 들어오고 다음 팀 들어왔는데 내가 만약에 이걸 팔려고 했을 때 내 걸 받아줄 다음 투자팀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얘의 출구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춘천에서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이나 단지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체할 수 있는 단지들을 좀 더 먼저 보시라고 저는 추천을 했었었고, 네. 그 단지들도 이미 좀 많이 들어갔어요. 그쪽은 실거주소도 탄탄하고 인프라나 이런 게 갖춰져 있고 조금 더 시내 쪽에 들어가 있고 약간 그런 조건들을 다 갖춘 단지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지들도 이미 이제 공시지가 1억 이하로 올라서 올해 같은 경우는 몇 개, 뭐 저층만 남아있거나 약간 그런 단지들로 됐는데, 어쨌든 이 후평동의 지금 흐름은, 춘천의 대세적인 흐름은 아직도 공시지가 1억 이하의 흐름이 좀 유지되고 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옥석을 가리지 않으면 출구 전략이나 리스크가 커질 수 있으니까 너무 공시지가 1억 이하에만 매몰돼서 춘천을 바라보는 건 조금 리스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후평동의 일성투루엘 단지에 와 있는데요. 이쪽에 있는 건 일성투루엘이고
이쪽은 더샵이에요. 후평동에서 메인 3개의 단지 하면 더샵, 일성투루엘, 우미린 이렇게 3개를 단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일성투루엘이 2018년식, 더샵이 2008년식, 우미린이 2019년식이에요. 그래서 일성투루엘이랑 우미린이 없을 때는 이 더샵이 정말 후평동의 대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실거주자들이 워너비 했던 단지 중에 하나로 되게 위상이 드높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일성투루엘이랑 우미린이 들어온 이후로 약간 가격 자체도 많이 조금 흔들리고 그리고 위상이 많이 깎였어요. 연식도 좀 이제 제법 됐고. 네, 이제 10년 넘었죠. 10년, 12년 막 이렇게 되니까 좀 더샵이 많이 죽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또 상대적으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랑 매매가랑 또 붙어 있는 단지 중에 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신축은 공급이 됐을 때 입주할 때 18년, 19년이면 입주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전세가가 이제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얘는 거의 풀에 가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얘는 준신축인 거죠. 사실 신축이라고 얘기하긴 그렇고 대신에 후평동의 메인 3개의 단지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이 일성투루엘의 단점은 그거예요. 단지가 길어요. 단지가 길게 형성되어 있고 길게 올라갈수록 경사도가 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지점부터도 그렇고 저 밑에서부터 지금 경사도가 보일지 모르겠어요. 저 밑에서부터 저 위에까지 단지 끝까지 가려면 그리고 저기 밑에 우미리는 가장 이제 신축이긴 한데 그나마 조금 여기보다는 좀 평지에 위치해 있고 주변에 이제 구축들과 좀 어우러져 있는 편이에요. 근데 우미린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등기가 좀 늦게 났다. 그래서 등기가 늦게 나는 것 때문에 가격이 탄력을 받기가 조금 힘들었던 단지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2019년에 이제 입주를 했는데 올해 5월에 지금 등기가 났대요. 그러니까 거의 2년 이상 걸렸는데 그래서 작년 5월에 원래 등기가 난다고 해가지고 거래가 이제 몇 건 됐었는데 그때 이후로 한 5, 6천 정도가 올랐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매도자분들이 어때요? 입장에서는 가격이 안 오르다가 올라가지고 매도할 때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했었는데 아까 부동산에서 확인해 보니까 계약이 파기되거나 매도자가 오히려 그렇게 한 경우는 없대요. 왜냐하면 여기는 신축들이 다른 애들이 있어서 그쪽으로 옮겨가시는 분들이 꽤 있었던 거지. 이거가 아쉽지 않은 건 아니고 가격 오른 거에 비해서는 괜찮다라고 이제 다른 거를 이미 가졌다라고 해서 그 매도할 때 잠금 칠 때 무리를 일으킨 분들은 별로 없으셨나요? 사실 고향이나 다른 데서는 계약하고 잠금 치르는 그 사이에 막 1억이 올라가지고 그날 등기부등본을 넘겨야 되는데 등기부등본을 안 들고 온다거나 계약을 파기를 외치거나 중개사 사장님을 탈탈탈 털면서 네가 이런 걸 잘못했으니까 내 계약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파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춘천은 약간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다. 물론 가격도 그만큼 오르지는 않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 심리가 사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약간 점잖게 넘어간 수준인 것 같고 후평동의 입지는 사실 그렇게 춘천시 내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이 3개의 아파트 우미린과 이 일성투루의 신축이 생기면서 약간 좀 올라간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춘천에 이제 서쪽 벨트로 새로 개발이 되고 있는 이편한 세상과 한신 유플러스 단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전에 레고랜드가 처음 얘기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단지에 관심을 가질 때 이제 얘가 나름의 준신축급으로 사실 우리가 최근에 분양된 애들 빼고는 얘도 거의 신축급에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애들이 나오면서 얘네도 이제 완전히 준신축급으로 들어가고 지금 보니까 도색 작업을 하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방의 요새 특징 중에 하나가 집값이 좀 오른 애들이라거나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 같은 애들 이게 지금 도색 작업을 하고 있는 작업이 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소양로 2가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사실 준신축급으로는 이 한신유 플러스랑 이편한세상밖에 없기 때문에 얘를 놓치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춘천에서 준신축급들 공시지가 1억, 2억가 아닌 애들이 지금 가격이 많이 주춤해서 보합을 유지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가격적으로 지금 얘네는 평당가가 지금 1,000이 안 되게 여기는 평당가 1,000이 안 되고 얘네는 평당가 1,000에 가깝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사실 평당가 1,000에 이편한세상 가깝지 않았어요. 워낙 높았는데 좀 조정이 된 거거든요. 지금 사실 올해 하반기 전세가 상승이 있다고 한다면 매매가랑 전세가 갭이 많이 줄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 단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투자자들만 공시지가 1억 이하를 찾지 춘천 시내에 사서 이제 실수요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준신축급들이 이사를 다니기에 가장 메리트 있는 단지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올해 전세가 시장이 이제 춘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지금 얘네들이 거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갭이 5천 미만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전세가가 조금 올라주면 이제 실투금이 많이 들지 않은 상태에서
소액 투자가 가능한 범위 내로 단지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 하반기에 전세가 추이를 지켜보면서 같이 보면 좋을 단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얘네가 좀 높았었죠. 그러다가 이제 얘네가 조정이 되고 지금 온이동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아까 가봤던 하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약화가 됐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도 분양을 받는다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그쪽으로 갔겠죠. 근데 이제 더샵이 여기에 이제 분양을 한다. 그럼 또 여기 한번 또 새바람이 불 거예요. 특히나 레고랜드가 개장이 하고 이제 거기에 개장을 하고 이제 야경이 멋있어진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여기도 지금 레고랜드에서 뷰가 나오는 단지들이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요. 그런 동과 아닌 동이. 근데 그게 더 확 벌어지겠죠. 또 레고랜드가 사실 개장이 되면 관광 산업도 되지만 여기 단지 내에서는 그 뷰 자체가 남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 뷰에 대한 전망에 대한 프리미엄이 조금 더 붙지 않을까 싶어요.